노다지 썰전. 한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호령했지만 오랜 부실의 터널을 지나야 했던 거인이죠. 이제 한화오션이라는 새 옷을 입고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 2025년이 그 시험대가 될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과연 하나오션,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부활의 서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한 과제에 발목이 잡힐 것인가? 오늘 그 가능성을 두고 날카롭게 맞서보겠습니다. 저는요, 개선된 수주 포트폴리오와 또 방산 부문의 뚜렷한 성장 가능성을 근거로 하나오션의 밝은 미래를 전망합니다. 네, 물론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당장 그 수주 실적만 봐도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 돈이 되는 해양 플랜트 쪽은 계속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5년 하나오션의 실적 개선 속도가 경쟁사들을 앞지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드디어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서 수익성을 따지기보다 일단 도크를 채우는데 급급한 저가 수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저마진 물량들이 거의 다 해소되고 2023년과 2024년에 계약한 고가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23년 인수 첫 해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수주 속도를 조절하면서 옥석 가리기를 한 덕분에 2024년에 좋은 조건의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이 물량들이 2025년 실적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갈 겁니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다름없고요. 주력 시장인 상선 부문만 봐도 기회가 뚜렷합니다. 주력 상품인 LNG 운반선은 미국과 모잠비크의 대규모 가스전 프로젝트 발주가 곧 시작될 예정이고,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조선소를 꺼리는 글로벌 선주사들의 물량이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쌓여있는 VLCC, 즉 초대형 원유 운반선 시장도 최근 운임이 급등하면서 발주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LNG선과 함께 안정적인 수혜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2034년까지 4척 인도라는 경쟁사는 상상도 못할 빠른 납기를 약속하면서 기술력과 생산력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바로 미해군 MRO 사업인데요.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운항 중인 군함을 고쳐주는 사업이죠. 이게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고수익 사업인데 꾸준히 수주하면서 새로운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저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수주 계획부터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올해 LNG 선수주 목표 일부를 채우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VLCC로 대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걸 유연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력 시장인 LNG선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거나 혹은 그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컨테이너선 시장은 이미 선박이 너무 많아서 공급 과잉 상태라 내년 발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해양 플랜트 부문의 공백입니다. 올해 목표했던 해양 플랜트 수주에 실패하면서 내년에 이 거대한 사업부의 막대한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설령 내년에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해양 플랜트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제 매출은 2027년부터나 반영됩니다. 당장의 실적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방산 시장의 경쟁 격화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는 우리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EU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정치적 장벽을 넘기 어렵다는 걸 명백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가 EU의 무기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죠. 이건 독일 같은 강력한 경쟁자와의 싸움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아직 미국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오스탈 인수권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고요.
말씀하신 상선 부문의 우려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LNG선 슬롯 일부를 VLCC로 채운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 상황에 맞춰 수익을 극대화하는 영리하고 유연한 전략으로 봐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LNG선 가격은 이미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인 반면에 VLCC는 노후 선박 교체 수요와 높은 운임에 힘입어서 성과가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업은 계약할 때보다 인도할 때 환율이 중요한데 지금 같은 고환율 기조는 VLCC의 수익성을 예상보다 훨씬 더 높여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빈 도크를 채우기 위한 과거의 저가 수주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LNG선과 VLCC라는 고수익 선종에 집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저는 그게 핵심을 좀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LNG선 슬롯을 VLCC로 대체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수익성이 높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LNG선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방증 아닐까요? VLCC 선가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LNG선보다 수익성이 낮고 국제유가 변동에 아주 민감한 선정입니다. 안정적인 고수익원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대안에 가깝죠.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데 차세대 선박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경우 아직 하나오션의 수주 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경쟁사들이 관련 기술을 선점하고 수주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동안에 하나오션이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입니다. 그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방산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 그 정도 우려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제시한 빠른 납기,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최근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존 2척에서 5척까지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이건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실질적인 생산 역량의 우위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경쟁사인 독일 업체는 캐나다에 2033년까지 한 척을 제안했는데 우리는 2034년까지 4척을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제안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변수가 바로 오커스 동맹입니다. 호주, 영국, 미국이 맺은 안보 동맹인데 핵심은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자체 생산 능력만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처럼 기술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의 조선소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스탈 인수가 바로 이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인수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해석이 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사례가 기술력만으로 정치적, 외교적 장벽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캐나다가 EU 무기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그 장벽을 훨씬 더 높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EU의 자금 지원이나 동맹국 간의 협력이라는 명분을 뚫고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원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단독으로는 수주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수주를 하더라도 현지 업체와 이익을 나눠야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폭발적인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그걸 한계라고 표현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영리한 전략으로 봐야죠. 이 정도 규모의 방산 사업에서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건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걸 약점으로 보는 건 좀 과도한 해석 아닐까요? 폴란드 사례는 EU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지 북미 시장인 캐나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시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변수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방산 사업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캐나다가 EU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건 단순한 실무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스탠스를 보여준 겁니다.
기술력만 믿고 안일하게 접근했다가 또다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MRO와 신사업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MRO 사업을 그냥 작은 수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숨겨진 진짜 알짜 수익원이 있습니다. 바로 체인지 오더라는 건데요. 이게 마치 오래된 집 수리하러 벽을 뜯었더니 예상치 못한 배관 문제가 터져서 공사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 해군함정도 막상 열어보면 추가 정비 소요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전부 추가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계약금보다 훨씬 남는 장사라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그룹 차원의 통합 투자 플랫폼을 설립한 것은 향후 미국 내 방산, 에너지 사업에서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단순히 눈앞의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MRO 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해양 플랜트 부문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수한 미국 피리조선소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생산성 개선이 더뎌서 연간 흑자 전환은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 게임 체인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년은 하나오션에게 고수익 사업 중심으로 체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방산 부문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상선 부문 역시 LNG선과 VLCC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영리하게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외부 변수는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저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력인 산선과 방산 부문 모두 치열한 국제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매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해양 플랜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한 낙관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신중한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하나오션이 수많은 도전 과제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상반된 두 관점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나오션의 미래를 판단하시는데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